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MC 세미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화요일 코너는 취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해드리는 취업의 기술 시간인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실 취업 기술자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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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이 조합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수연쌤은 방송하시면서 그 조합을 따져봤을 때 건쌤과의 조합은 몇 정도 되시는 것 같나요? 5점 만점에. 조합을 제가 감히 말씀드릴 네, 수 있나 네, 모르겠지만 저는 건쌤이랑 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네. IM 막 이런 쇼츠도 뜨고 막 이래서 너무 재밌어서 저는 4.5? 정말요? 네,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건쌤 의견은 또 모르니까 0.5가 빠진 이유는 뭘까요? 아, 그건 앞으로 더 채워나갈 수 있을 것 우와, 같아서 어떡해. 감동 아니에요? 감동이죠. 저는 근데 5점 드리겠습니다. 5점이요? 전 뺄 게 없어요. 와, 뭐야. 아, 뭐예요, 두 분이서. 자, 오늘 그러면은 환상의 궁합입니다. 이 조합으로 취업의 기술,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술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볼게요. 열려라 취재판. 이랜드와 쌤S의 자소서를 탐구해 보아요. 자, 오늘 취업어때 화요일 코너 취업의 기술. 오늘은 월요일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에 소개됐던 두 기업입니다. 이랜드와 쌤S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랜드의 자소서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일단은 총 8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300자에서 한 500자밖에 되지 않아요. 뭐 일단 마지막 항목만 조금 긴 편이고 나머지 것들은 좀 괜찮지 않나 싶고요. 이게 깔끔하고 심플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막 구구절절해질 필요성이 좀 다분히 없어진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글자 수가 길면은 막 경험도 넣어야 되고 역량도 하나가 아니라 네. 2개씩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랑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취준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준생 친화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쉽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애매한 게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살아오면서 자신이 성취한 것이라든지 혹은 이제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 작성을 하라라고 이런 측면은요. 어떻게 보면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현재, 미래 이 문항들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 자소서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취준생 본인의 삶의 궤적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연쌤이 보시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이랜드는 어떤 계열사건 상관이 없이 네. 항상 최소 300자, 근데 또 최대 1600자 이렇게 되게 극과 극의 글자 수 그러네요. 체험을 할 수 있는 네.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1000자 이상의 자소서보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300자에서 400자 자소서 쓰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네. 좀 300자는 경험 소수를 거의 할 수 없는 정도의 글자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무상의 역량 키워드, 이 키워드를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목 같은 경우에는 윗 항목들 중에서 이제 전부 300자, 500자의 글자 수다 보니까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역량이나 경험을 많이 보여주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보여주지 못하셨다면 마지막 항목에 채워주시면 된다라는 서비스 개념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소서에서도 서비스가 있군요. 자, 이랜드 자소서가 8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좀 특징적인 4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번 항목인데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삶을 통해 이루고 싶은 인생의 비전 또는 목표 3가지를 우선순위 순으로 적어 주십시오. 300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본인의 그 인생 비전을 쓰면 될까요? 쓰셔도 되긴 하지만 네. 한 번은 그래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왜냐하면은 과거에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취준생 중에 한 명이 네. 뭐 자소서는 아니지만 면접을 다 끝나고 이제 최종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수원에 들어갔어요. 연수원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자신의 꿈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솔직했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솔직했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연수가 끝나고 나서 과연 그분은 배치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나갈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나갈 사람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미국에 갈 사람인데 굳이 우리가 데리고서는 이 사람을 키워야 될까? 라는 생각이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해지는 것이 득이 아닌 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꿈이라는 거, 비전이라는 거를 왜 물어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물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중에서 이거는 미래를 담당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꿈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궤적,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미국을 가기 위한 방향성을 띠겠죠. 맞아요. 근데 과연 그게 모 회사의 그런 한국에서 머무는 사람들과 같은 궤적이냐? 그건 사실은 너무 180도 다른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궤적이 있고 그 궤적 안에서 이 회사와 함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같은 방향성을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쨌든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개인의 목표나 꿈이 훨씬 더 중요한 입장에서 회사랑 함께 하는데 그 궤적이 전혀 다르지도 않고 오히려 그 꿈을 향해 가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 가는 도움이 되는 거에 우리 회사도 얻을 게 있다 라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향성을 좀 잘 xác립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그래서 아예 그냥 삶과 일행들을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일행들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옳을까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은 엄청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랜드가 삶이 아니라 이랜드와 삶의 방향성을 같이 한다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완전 일치보다는 방향성이 같이 길을 간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한테 갑자기 응애하자마자 이랜드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건국설화지 않습니까? 네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아셨죠? 자, 다음은 이랜더 자소서의 3번 항목을 살펴볼게요. 3번인데요. 살아오면서 자신이 성취한 것 중 자랑할 만한 것을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십시오. 300자입니다. 자, 이 질문이 나오면은 또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랑할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성취 경험을 적어주라라고 성취 경험. 되게 거대하게 말을 했지만 2개나 적어야 되는데 300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가혹한 글자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걸 넘버링 해가지고 적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일단은 성취 경험에 좀 집중을 하시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뭔지에 대한 걸 리스트업을 먼저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꼭 정량적인 수치적인 성과를 낸 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등을 수상했다 이렇게 정량적인 수치로 성과를 적어줘도 되지만 반면에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정성적인 내용을 적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성취한 거다라는 것만 잘 보여주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저라면 이걸 적어줄 때 산업이나 직무와 연결되는 경험을 적어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업 직무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저는 땡땡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땡땡의 전략으로 매출 1위에 달성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뭐 내가 마케팅 직무에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학 시절 무슨 동아리에서 어떤 아이디어로 수상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연결된 직무상의 성취 경험 자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이 각박한 300자 안에서 조금이라도 내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게 리스트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300자에 그걸 다 눌러 담아야 되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건쌤은 이제 살아오시면서 자랑할 만한 그런 성취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이게 사실 저는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 같은 사람을 보고선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건쌤이 저희가 저번 주에 계속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철벽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성취했던 것 중에 정말 어이없겠지만 가장 크게 생각나는 거 한 가지는요. 일종 소형 면허를 딴 거. 소형 면허? 일종 소형이요? 네. 그거는 그 오토바이 전 CC를 탈 수 있는 면허를 취득했던 원동기 면허와는 다른가요? 다른 약간 이제 큰 바이크를 탈 수 있는 거를 취득했던 게 기억에 가장 남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조심하고 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험을 작성을 할 때는 산업이랑 직무 관련 경험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항목 보도록 할게요. 이 5번인데요. 자신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의 의미를 써주십시오. 500자입니다. 자, 이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직장 생활의 의미 어떻게 접근할까요? 일단 직장 생활의 의미라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삶의 궤적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삶의 궤적 안에서 직업관을 표현을 하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있어서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나는 이런 거를 직업으로 갖고 싶다. 결국엔 직업관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직업이 나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꿈 자체가 파트너처럼 이제 직업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꿈을 이뤄가는데 보조적인 역할이나 별개의 문제, 뭐 아니면 별개의 어떻게 보면 생존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돈 버는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꿈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랜드는 아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돈 나오는 기계일 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직장 생활의 의미 자체가 자신의 비전이나 꿈에 같은 방향성을 띠고 있고, 이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업에 대한 확신이 표현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랜드의 지원 동기도 한 번씩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직업관을 쓰게 되면은 이랜드는 왜 지원했는가에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직업관은 결국에는 이것이 나에게 강한 성취로 돌아오는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면 당연히 이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강한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했겠죠. 네. 그래서 그 뉘앙스가 그 여기 항목뿐만 아니라 지원 동기 항목에서도 드러날 수 있게끔 좀 유기적으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업관과 함께 이제 지원 동기랑 연결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뤄볼 항목은 이랜드 자소서의 8번 항목인데요. 위에서 표현되지 못한 자기소개를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1600자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4개만 봤지만 7개의 항목을 다 작성을 할 텐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써야 될지 다들 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자유롭게라고 썼거든요. 그러면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되나요? 일단은 선택사항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문항은 꼭 작성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좀 대부분의 이제 1번부터 7번까지의 항목들이 300자에서 500자 정도의 아주 짧은 자소서 항목 글자 수였기 때문에 내가 어필하고 싶었던 경험이라든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아까 말씀 주셨듯이 눌러서 했을 네,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하게 나의 역량을 보여주기 좀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마지막 문항이 1600자이다 보니까 최소 2개 이상의 에피소드는 적어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2개로 작성한다고 하면 소제목을 2개로 나눈 다음에 700자, 800자 정도로 나눠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형식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고 이제 적혀져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자유 양식이다 보니까 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경력 기술서 양식대로 작성을 해보시는 방법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식에 대한 부분은 뭐 자유 양식이기 때문에 소제목을 2개로 작성하던 아니면 경력 기술서 형식대로 작성을 하던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못 썼던 얘기들 다 여기서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랜드 자소서 작성법 마지막으로 3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쌤부터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짧다면 짧지만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는 자소서이다. 두 번째,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삶의 궤적, 즉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이랜드와 함께할 때 시너지가 과연 날 것인가, 이거를 여실히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연쌤께서도 3줄 정리해 주실까요? 네, 먼저 저는 300자에서 500자 너무나 적은 자소서 항목 길이감을 가진 기업이기는 하다. 그리고 두 번째, 성취 경험을 적어주실 때에는 직무와 산업 간의 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문항은 자유 양식으로 형식에 대한 제한이 없다. 네, 자 이렇게 이랜드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세메스의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어떤 항목들, 몇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특징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은 가치관부터 지원 동기까지 어떻게 네. 보면 제너럴한 이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핵심 정보를 원하는 자소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개인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질문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이게 좀 더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 자소서였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학업이해 활동이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이제 그런 문항들이 대표적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내가 CMS를 지원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만 주의할 점은 이제 글자 수가 700자에서 1000자 정도 되는데 네. 최대 작성 가능하다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최대니까 그냥 뭐 적당히 쓰지 이런 네, 생각을 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고백을 할 때 러브레터를 A4용지를 한 장을 제출하는데 반장만 쓰면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그런 때문에 경험이 있으셨던. 그렇죠. 다들 한 번씩 살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러브레터를 써본 경험이 있을 텐데 쓰다 보면은 남자분들은 더 이해하실 거예요. 아, 더 이상 못 쓰겠다. 쓸 얘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중도 하차를 하는 경우. 2장이면 사랑인가요? 2장이면 사랑이죠. 사랑인가요? 네. A4용지 반 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다라고 한다면 의무입니다. 아, 의무적으로 그냥. 의무이고 아. A4용지 한 장을 꽉 채웠다 그럼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1000자를 채우는 게 좋다. 그렇죠. 90% 이상은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연 쌤께서 보셨을 때 CMS 자소서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일단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성장 과정, 직무상의 경험과 연결되는 이 기본 마스터 자소서의 항목이 1번부터 3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반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 즉 기업 분석 파트와 네. 직무상의 경험까지 적어주셔야 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 네 항목 중에는 4번이 가장 까다로워 보일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소서를 작성을 하다 보면 기업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 같은 거는 되게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다른 지원자분들과의 좀 차별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기업의 로열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보실 게 나아가서 이제 면접 준비에 있어서도 이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은 필수 준비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길게 면접까지 좀 보시고 확실하게 이쪽 업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다라는 마인드로 이 마지막 문항을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CMS의 자소서 1번 항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S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700자입니다. 자,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무난하다면 무난한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까지 적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관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3번이랑 4번 항목을 좀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 그 항목부터 적고 나서 접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그 3번, 4번 항목 내용 자체가 이제 학업의 활동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연계돼서 내가 이 많고 많은 기업들 중에 CMS를 지원한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서는 전혀 다른 생뚱맞은 이야기를 적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3번, 4번이 좀 더 쉽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 항목부터 적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꿈인데 성장하는 회사에서 함께 성장하고자 지원했다라고 이야기를 썼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당연히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성장이라는 네. 그 키워드를 달성할 만한 꿈을 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뭐 예를 들면 매출액 1000조 제가 만들겠습니다 하는 꿈이요. 근데 예를 들면 지원 동기에다가 반도체를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라고 썼는데 꿈을 다 쓰고 나서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다라고 결론이 나면은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취라든지 꿈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랬잖아요. 이거는 회사에서의 입사 후 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쓴 지원 동기가 완성되는 지점이 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원 동기가 완성되는 목표로서의 꿈을 잘 응축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이제는 2번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천자인데요. 보니까 성장 과정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지원자의 가치관이 좀 궁금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성장 과정에 대한 설명을 유독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좀 이 코너에서 많이 언급했던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방송을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성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초중고등 학생 때 이제 경험 네. 그리고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을 그쵸. 보고 내가 뭐뭐뭐뭐를 느꼈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성장 과정은 그런 걸 적는 항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목을 살펴보시면 뒷부분에도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특정 사건, 본인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 어떤 사건이 뭐였는지 그리고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치관은 어떻게 성립을 좀 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응축을 해서 써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관에 대한 내용도 또 어떻게 적으면 좋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회사의 인재상 그리고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을 키워드랑 같이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회사의 로열티를 보여줄 수도 있고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기업의 미션, 비전, 인재상 같은 것들을 열심히 분석을 했고 내가 이 회사와 되게 일치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들을 잘 살리고 그다음에 나의 성장 과정의 배경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 과정은 가치관을 묻는 것이고 또 가치관을 작성할 때는 이 지원하는 회사의 인재상과 미션, 비전 등의 키워드를 연결해서 작성을 해라라고 꿀팁을 주셨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항목입니다. 학업 이외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과 그것이 왜 가장 의미가 있었던 활동인지 이유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점입니다. 자, 학업 이외의 활동을 묻고 있는데 이거는 왜 물어보는 걸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학업 외적인 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학업 이외가 뭐지? 라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오토바이 타는 그런 건 어때요? 오토바이 타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아니 나쁘진- 건쌤이 면허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성취에 아직도 머물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 성취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네네. 이제 직무와 직업과 연결되는 성취 사례가 굉장히 네.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학업 외적인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세메스를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이해도를 학교에서 제공되는 수업이 아닌 내가 선택하고 도전해서 얻어낸 것이면은 가장 적합하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쉽고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인턴십이 아닐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얻은 것들에 네.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제 학업이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도 괜찮습니다. 계약직도 괜찮고요.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 항목에서 보통은 드러내는데 여기 이런 자소서 항목에는 어디다 쓸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쓰는 게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학교 외에서 분명히 해왔던 것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앞서 뭐 성취 사례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자소서에 뭘 쓸 거냐? 저는 이제 그 청와대에다 민원을 넣었던 이야기를 쓸 것 같은데. 어머, 왜 넣으셨어요? 이제 그 당시에 어렸을 때 그 인턴십을 하는 네. 거에 있어서 왜 인턴십 결과물이 3월에 4월에 안 뜨고 그 전에 안 뜨고 학기 중간에 뜨는지 이해가 안 됐다. 최종 결과가 합격 결과가. 그러면은 복학하기도 애매하고 휴학하기도 애매한데. 너네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인턴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청년들의 상황을 이해해줘야 되는 거 와, 아니냐. 멋지네요. 라고 해서 그때는 약간 다혈질이어서. 근데 이제 덕분에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로 공기업들에서 그걸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무총리상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요? 이런 사례들을 쓰는 거는 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건 제도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턴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모전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은 작성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의미가 없었는데 생겼다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혹시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얻었던 이야기면 전후가 바뀐 거면 뭐든지 가능하다. 다만 너무 욕심을 과하게 내서 드라마틱하게 저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막 변화를 추구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가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너무
과유불급으로 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CMS 자소서 마지막 항목입니다. 4번 항목,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지원한 직무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 경험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네요. 자, 정말 준비를 단단히 한 지원자가 아니라면 이 항목을 작성하기는 꽤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항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직무상의 내 역량을 한 번에 보여줘야 하는 항목이죠. 네. 그래서 앞쪽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 길게 봤을 때에는 면접까지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문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업에 지원한 동기는, 이 산업에 대해 알고 있는 점은, 우리 산업 최신 트렌드는 이런 산업별 질문에도 미리 좀 대비를 하실 수 있고 대학 시절 직무 관련 수업 들어본 거 뭐가 있냐 혹은 직무 관련 경험 설명해 주세요와 같은 직무 역량 질문에서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작성법 같은 경우에는 천자 제한이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한 400자 정도로만 가져가 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역량은 내가 무엇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산업에 있어서 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한 나의 어필을 600자 정도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론 지식, 학과 수업 같은 거 그리고 수상 이력, 공모전, 대외 활동, 인턴, 계약직 이런 경험들을 이제 직무와 연결된 경험을 하신 부분으로 최대치로 엮어가지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CMS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건쌤부터 해주시죠. 네, 첫 번째, 가치관부터 지원 동기, 직무 역량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항목이다. 두 번째, 직무에 대한 관심이 곧 동기이다. 동기에 대한 관심이 곧 목표이다. 이 점을 잊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항목들이 분할되어 있지만 결국엔 이 자소서 모든 항목들은 결국엔 나라는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을 잊지 말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연쌤도 세 줄 정리해 주시죠. 네, 마스터 자소서로 보여지지만 4번은 산업, 직무 역량을 모두 드러내야 하는 항목이다. 그리고 성장 과정은 가치관과 엮어서 설명을 해주자. 그리고 산업 베이스 질문은 이후 면접에서도 나오는 빈출 질문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작성을 해보자입니다. 네. 오늘 취업의 기술 시간에서는 이랜드와 CMS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